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목살을 이용한 돈가스 전문점의 맛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아부장이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주얼이에요. 저는 이미 하나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육즙이 살아있어요. 소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상에서 돈가스를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집에서 전문점 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나름 흔하디 흔한 재료로 전문점의 돈가스 맛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파입니다. 150g입니다. 반 개입니다. 소스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당근입니다. 100g입니다. 소스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양송이입니다. 소스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미 없습니다. 괜히 그냥 있는 척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양배추입니다. 돈가스에서 가니쉬에 양배추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배추는 그냥 가볍게 채를 쳐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 목살입니다. 제가 돈가스로 목살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돈가스를 해서 먹을 때는 목살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뻑뻑하지 않고 쫄깃쫄깃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식감을 내줍니다. 등심이나 안심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백함을 느끼기 위한 것도 있고, 가격 차이가 등심, 안심과 비교했을 때 심하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물론 국내산 기준입니다. 근데 수입산 등심으로도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보신다면 그 이유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살이 돈가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고기는 2.5cm 정도 두께로 아주 두툼하게 썰었고요. 이 고기를 하나는 평범하게 얇게 피고, 하나는 목살이 얼마나 정말 어울리는지 맛있는지, 이렇게 두껍게 튀겼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까지 두 종류로 해보겠습니다. 목살은 지금 하나당 200g씩이고요. 하나는 그냥 튀기고 하나는 넓게 피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얇게 필 때는 이렇게 저처럼 만약에 2.5cm 이런 식으로 두꺼운 걸 사시면 칼집을 살짝 한 번씩 넣으세요. 중간중간 한 0.5cm로. 마찬가지로 두껍게 튀길 아이도 칼집을 살짝 넣겠습니다. 0.5cm 정도로. 그리고 나서 칼등으로 두드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번에도 사용했던 이 토르의 망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두드려서 좀 펴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바로 간을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밑간하는 소금만큼은 제가 얼마큼 넣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적당히 넣어줍니다. 후추 마찬가지로 적당히 뿌려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청주입니다. 청주를 조금만 따라서 위에다가 발라주듯이, 흥건하게 잠기는 게 아니고 위에 살짝 뿌려서 발라주듯이 뿌려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고기가 준비가 됐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이 빵가루입니다. 빵가루는 그냥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린 한 가지 이유는 바짝바짝 마른 그냥 빵가루 사용하셔도 되고, 습식 빵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습식 빵가루를 사용할 예정인데, 습식 빵가루는 소용량 단위로 판매하는 걸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2kg 이상씩 판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식빵으로 간단하게 빵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빵가루를 사용하셔도 좋고, 구매하셔갖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옷은 6장을 사용할 거고요. 빵 이 색깔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고 안에 있는 하얀색만 사용하겠습니다. 하얀색 부분만 이렇게 찢어서, 어차피 살짝 갈아낼 거니까 너무 잘근잘근 찢으실 필요는 없지만 잘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찢어서 블렌더 같은 데 넣어줍니다. 가실 때는 아주 곱게 가셔도 상관없고, 뭐 좀 두툼하게 크런치가 크게 묻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좀 크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갈고 한번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하시면은 좀 더 고른 입자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촉촉한 빵가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전분을 한 5테이블스푼 정도를 깔고, 전분 뭐 아끼지 마시고 좀 남으면 버리시더라도 괜히 힘들게 요리하다가 이 전분 한 숟갈 아낀다고 실패하지 마시고, 고기를 전분으로 앞뒤를 잘 묻혀주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분이 묻은 거를 한번 털어주세요. 전분이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 나중에 튀김옷과 고기 사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가볍게 묻힌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나머지 하나 더 또다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톡톡 털면서. 그 후에 설거지가 싫으시다면 전분을 옆으로 밀어놓고, 계란 한 개만 잘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은 계란에다 고기를 넣어서 계란을 잘 묻혀주시고, 계란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란도 이렇게 잘 발라가면서 묻혀주셔야 돼요. 전분이랑 계란이랑 묻힐 때 보면은 이 전분과 계란 사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란을 묻혔는데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전분이 방울처럼 푹 터지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없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전분을 잘 털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남아있는 게 있다면 여기서 웬만하면 전분 버블을 없애줍니다. 빵가루를 한번 뿌려서 깔고 고기를 얹어줍니다. 그 위에 다시 빵가루를 팍팍팍팍 칩니다. 여기서 중요하신 게, 그냥 이렇게 살짝 톡톡톡톡 쳐갖고 끝내셔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빵가루가 떨어지고 너무 가벼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꽉꽉 눌러가지고 하면은 튀김옷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볼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번 꾹 누르고 그대로 뒤집어서 다시 빵가루 남은 거를 위에다 얹고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눌러서 떨어지는 애들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 묻혀주세요. 그냥 가벼우면서도 뭔가. 이 남아있는 거 뭐 냉동실에 얼렸다가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굳이 버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4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평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부장의 매직은 이 소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 때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썰어두었던 이 당근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거를 약간 까뭇까뭇하게 기름 없이 볶는다기보다 굽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폰디뷰 같은 거를 뽑을 때는 소뼈 각종 야채들을 오븐에서 태우듯이 구워내서 끓였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당근이나 양파 정도는 집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점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대로 불을 켜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토치입니다. 이 토치로 그냥 여기서 색깔을 내면서 구워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토치로 이 야채 색깔들을 위에를 좀 타듯이 까뭇까뭇하게 색깔을 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없으시면 패스하시고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까뭇까뭇한 색깔이 날 수 있도록 겉에만 구워주는 느낌입니다. 겉에만. 어차피 생각보다 이 껍질이 있는 부분만 잘 타고 안에 수분이 있는 과육 부분은 잘 안 타요. 색깔 내기도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과육이 있는 부분은 잘 안 탑니다. 하지만 이 껍질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잘 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심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후라이팬으로만 했어도 이렇게 까뭇까뭇한 색깔들이 묻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면 토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잘 났으면 그대로 불을 꺼주고 쉽지 않고 어려운 작업은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귀찮은 작업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구워두셨던 야채를 모조리 담아줍니다. 여기에 그냥 평범한 우유를 반 컵을 넣어줍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작업 자체를 아예 생략하시고 요 뒤에서 나오는 소스를 담는 그 배합만 보셔갖고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괜찮은 맛이 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좀 그냥 특별한 작업이죠. 더 맛있게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싸구려로 하지 마시고 좋은 걸로 쓰셔갖고 가능하면 곱게 하세요. 만약에 저 같은 거밖에 없으면은 우유 양을 반만 넣고 가셔야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갈려. 이걸 잘 갈아내셨다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다시 아까 그 팬에다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걸 다시 부으셨다면 불을 켜주시고 겉을 구웠지만 아직은 생야채 맛이잖아요. 여기서 익힌 야채로 변신을 시킵니다. 물 반컵입니다. 물 반컵을 넣고 빠글빠글 끓여줍니다. 빠글빠글 끓여줍니다. 졸이는 거 아니고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대략 한 3분 정도를 끓여줍니다. 이렇게 3분 정도 끓이셨으면 바로 불을 끄고 이 상태로 가정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돈가스 소스를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우유입니다. 한 컵입니다. 케찹입니다. 케찹은 한 컵 반입니다. 크림 스프입니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룰을 볶아서 해도 되지만 이게 맛있어요. 맛있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귀찮음도 좀 덜어지고 좋습니다. 크림 스프 반 컵입니다. 참고로 대용량을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조그만 걸 사시든가 아니면 요새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냥 이런 거 사다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양이 좀 적어서 그냥 평범한 토마토에 절인 토마토 콩입니다. 콩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넣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걸 넣으면 훨씬 더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 컵입니다. 반 컵.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백도, 황도 아니면 파인애플 캔입니다. 과육까지 갈아서 동일한 양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는 거 귀찮다. 그냥 국물만 이런 통조림 국물 반 컵입니다. 설탕입니다. 4분의 1 컵입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테이블 스푼으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지쳐서 못 보고 저도 지쳐서 못합니다. 치킨 스톡입니다. 치킨 스톡 1 테이블 스푼입니다. 이렇게 넣으셨다면 불을 켜주시고 가루류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품기로 가능하면 거품기로 저어줍니다. 특히나 이 크림 스프가 떡이 져요. 마지막으로 끓이려고 하면은 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 반 컵을 넣고 끓여줍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나 데미그라스 소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는 뭐 불독 돈까츠 소스 이런 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시뻘건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은 보장합니다. 만약에 진한 빨간색 이런 걸 원하신다면 케찹을 사용하지 마시고 토마토 페이스트나 데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편법이 하나 있는데 파프리카 가루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색깔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글빠글 끓여 올라오기 시작하면 옵션입니다. 후추입니다. 후추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만 저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옵션입니다. 혹시라도 뭐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한 얘기지만 저는 이 오레가노를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넣겠습니다. 향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좀 더 제가 좋아하는 맛이 날 거예요. 어차피 제가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추하고 오레가노는 미리 넣지 않고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섞어서 타주는 거지 향신료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두 가지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준비해두었던 이 양송이 허세입니다. 허세. 팍팍 익히실 필요 없고 농도가 상당히 진하기 때문에 이게 잔열로 다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끓일 필요 없고 한번 빠글 끓으면은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불을 꺼주고 튀김을 튀겨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튀김은 불을 켜시고 바로 여기 빵가루나 튀김 반죽 같은 거 있는 것들 그런 걸 미리 넣어두시고 집에 온도계가 없는 분들을 항상 생각해서 집에서 하는 거니까요.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튀길 온도는 150도에서 160도 고기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에서 8분 정도를 튀겨낼 생각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온도가 150도에서 160도라는 얘기는 뻔뻔하게도 아부장도 정확한 온도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뭐 제가 인간 온도계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슷한 온도를 맞추는 방법은 이런 느낌이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적당한 온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넣어뒀던 애들이 거품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바로 빵가루 하나 더 넣어봅니다. 거품이 이렇게 짜글짜글 생기긴 하는데 아직은 튀기기 좋은 온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빵가루의 거품이 너무 천천히 올라온다 그러면 온도가 좀 낮은 거예요.
빵가루에서 거품이 없어졌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좋은 온도가 맞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2개를 튀기기에는 좀 작지만 뭐 집인데 어쩌겠어요. 8분을 튀기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집집마다 세기가 다르니까 8분 튀겨서 다 망하실 분이 계실까봐 7분으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튀김을 넣고 바로 막 저어버리면 옷이 망가집니다. 집에서 튀김을 하실 때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해버리시면은 솥이 얕고 튀김기처럼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서 까맣게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튀김을 막 휘젓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자리를 바꿔주듯이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시면 바닥에 붙어서 탈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도 다 실험해서 보여드린 영상들도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지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다 내렸습니다. 블라인드 튀김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2분쯤 됐을 때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바닥에 붙었더니 겉에가 살짝 타는 느낌 있잖아요. 반면에 이 아이는 붙질 않아서 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수하셔야 되니까 밑에를 붙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3분쯤 지났을 때 저는 한 번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 중간중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1분 정도 남았을 때 한 번 더 뒤집어 주시고. 자, 결국은 저는 8분을 튀기고 꺼내보겠습니다. 맛있게 색깔이 잘 됐죠? 혹시라도 빵가루를 아까 전에 식빵을 사용해서 뭐 타거나 뭐 그럴 거라 걱정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1도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잘 튀겨졌고요. 한번 썰어서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썰어져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썰어서 담겠습니다. 고기가요 이렇게 두툼하고 8분 동안 제가 말씀드린 화력에서 튀기면은 이 정도 됩니다. 아주 촉촉하고 육질이 중간중간에 심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지금 완전 너무 잘 익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지금 바로 하나 집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식도 하기 전에 담으면서 제가 맛있는 아부장입니다. 소스는 좋아하시는 만큼 붓든가 덜어서 드시든가 부먹 찍먹에 논란은 알아서들 하시는 걸로. 저는 한쪽만 소스를 붓겠습니다. 양배추의 드레싱은 좋아하시는 거 뭐든지 그냥 뿌려서 저는 참깨 드레싱을 뿌렸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맛만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돈가스 집에서 왠지 양배추 안 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참깨 드레싱을 뿌려서 이 옆에 거는 아까 저희 소스 만들던 백도입니다. 과육 먹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가 좀 넣어봤습니다. 자, 과일 소스를 잔뜩 묻힌 돈가스의 맛은 어울리는지 어떤지. 어디 가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사 먹고 싶네요. 제가 사 먹고 싶어. 제가 잘났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이게 괜찮아요. 정말로 제 입맛에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요. 특히나 고기 진짜 한 입 먹고 쓰러질 것 같아. 소스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스도 굉장히 집에서 이 맛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고기 육질이 안심이나 등심 뻑뻑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진짜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발. 맛있네요. 오늘 소스 만든 소스의 양은 소스를 아주 듬뿍 뿌려 드시는 분들도 최소 5번 이상은 드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언제나 제가 하고 제가 맛있는 아부장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영상 어렵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훨씬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